사실 이게 단성법이라는 거 보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세상이 변해갖고 경제학을 하는 사람한테 많은 발전거리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걸 일감 몰아주기는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선의의 출발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꼭 그 취지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 이전에 그 장단점이랄까 취지가 뭔가를 한번 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를 좀 급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쪽에 이렇게 전문가는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쟁을 늘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좀 얘기하기 편해서 제가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뭐냐면은 이 제목을 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포 제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단말기 유성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근데 사실은 이게 독이죠. 독인가 실인가. 독도대로 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또 제가 뽑아야 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뽑았는데 소비자 이익 외면하는 단말기 유통법이에요. 요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함축된다고 봅니다. 사실 소비자는 하나의 축이죠. 생산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 유통하는 쪽도 있고요. 그래서 이 통신시장 보면은 제조사도 있고 통신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그런 이제 유통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소비자가 어떤 면에서는 지갑을 열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 주권 제민이듯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 왜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그런 단말기 유통법인가 참 의아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부제로 미래 창조부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기 어려우니까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정부하고 또 국회는 또 서로 이런 쪽에서 서로 공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발의하기 어려우니까 의원 입법 형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미래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한 어떤 첫 작품인데 사실 미래 창조 과학부인데 왜 이게 창조에 역행하는 그러한 창조로 위장된 규제인가 사실 어떤 면에서 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이제 이 발제를 하게 되면서 생각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발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미리 왔으면 읽어봐야 되는데 이제 물론 제가 쓴 거이긴 하지만 좀 미리 좀 보지 못해서 갑자기 좀 오가나지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문제 제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지는 다 좋죠. 취지 자체 나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래부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기본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별대로 없애겠다는 거죠. 따라서 투명성 제고하고 차별대로 없앤다면은 그 자체로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당장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드러난 명분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잘 매치가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제학에 어떤 이제 참 명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은 이제 되게 인기를 끄는 것들은 되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지옥에 이르는 길은 paved with gold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헷갈리다 그러는데 두 번째 또 뭐냐면은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인데 사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하나의 경고가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입법을 하는 쪽, 사실 규제죠, 규제. 규제를 하는 쪽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면을 가 보면 균형을 갖출 수 있는데 한쪽만 일부러 보다 보니까 다른 쪽을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보는 쪽을 통해서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명분은 그렇지만은 또 공익이랑을 앞세우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의도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리딩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지향하는 걸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 지향하는 점하고 연결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요, 단통법의 역기능을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보고 싶은 것만 고려하기 때문에 정치 실패로 귀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단통법이 지향하는 그 투명성 제고와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는 아름다운 명분이죠. 하지만 이는 뭐죠? 통치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의 빚은 뭐죠? 치명적인 인식 오류다 그거죠. 따라서 인식 오류에서 뭐죠? 벗어나지 못한 그런 법이라는 또는 규제라는 것이 제대로 지향하는 데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오정근 교수님께서 잠깐 이제 그 사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요금이 같은 것만이 이게 등사가 아니잖아요. 보면요. 부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면 조주 할인이 뭡니까? 사실 일찍 온 사람들한테 미리 할인해 주는 건 그거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보면요. 수요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 때는 조주 할인을 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은 없으니까 뭐 등등 그것도 뭐 조금 차별인데 그런 차별은 이유 있는 차별이죠. 보면요. 아름다운 차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요금은 다 다르잖아요. 보면요. 그럼 왜 그걸 갖게 얘기합니까? 때에 따라서 보면 아마 뭐 이코노미에서도 보면 아마 오래전에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가는 걸 오픈엔드를 밀어넣으면 아마 상당히 한 3분의 1 이상 가격이 한 디스카운트 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제 비행사 다시요. 이제 항공사에서 보면 비행기를 전체를 띄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니까 고정비용 이걸 어떻게 쪼개서 가격을 차별해서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네, 그래서 이 전파를 우리가 이제 매체로 하는 어떤 통신업인데 초기 투자는 반드시 비싸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마지노 코스트는 거의 제로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달리는 열차 한 선 밥한다 하더라도 뭐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따라서 초기 비용이 끝난, 그죠? 초기 투자가 끝난 그러한 통신업의 어떤 특성을 이해를 못해서 생긴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람을 이제 많이 불러들이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따라서 어쨌거나 이용을 많이 할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 불러들이는 것 자체는 그거는 합당한 이유 같아요. 따라서 겉으로 볼 때 차별이지만요. 차별을 당하는 쪽이나 차별을 주는 쪽에 말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거기 윈윈이 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또 사실 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 자기가 이용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은 거죠. 그걸 제3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굳이 보통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이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통신시장의 어떤 기본 구조를 이해를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이제 잘못된 입법 시도다라고 봐주는 거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 법안 발의 배경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8페이지에 보면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요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은 뭐 다음과 같다가 되어 있는데 뭐 지원금, 보조금하고 같이 교차로 쓸 수 있는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을 제한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를 맞겠다는 거죠. 따라서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인데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이라고 말은 왜 붙였지만은 실제로 이 하나하나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보면요. 근데 통신회라는 건 사실 주파수는 공공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일종의 경매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통신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일리가 있는데 이 제조업자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려금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제조품이니까 이거를 팔아주면은 얼마를 주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팔았을 때 사후적으로 아마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는데 이런 것까지 맞겠다 하는데 이것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뭐가 기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통신 사업자가 대리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약점이라고 합니까? 판매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차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통신업체에 대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통신업체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규제다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이제 뭔가 해처리하고 칼이 쥐어지는데, 그래서 자료 제출 및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좀 잠깐 읽어보시면요. 그 통신사업자,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 현황, 비용 수익 등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부 장관에게 제출 또는 그 제출 준비, 그러니까 비치를 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사실은 영업 비밀이거든요. 보면요. 판매 현황, 비용 수익 등에 대해서 이걸 왜 제출해야 되고 비치를 해야 되는가. 뭐 그다음에 그 사실 조사 및 시정 명령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규제니까 이제 강제력을 이제 수반하니까 뭐 일단 뭐 인정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자료 제출 및 그 비치는 사실은 좀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더 강론적으로 경쟁 제한적 단통법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좀 그 조목 이렇게 법 그 조별로 해서 좀 반박 내지 또는 비판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원래 이게 뭐 규제를 하는 건 뭐냐면은 좀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차별 없애겠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뭐랄까 그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후생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어떤 국내 그 단말기 제조사에게까지도 뭔가 좀 그 주름살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이제 악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제일 앞에 그 이제 제일 앞에보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번호로 분류가 이게 있는데, 1번이요. 보조금 규제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용 그 금액이 이제 높으면 보조를 이제 많이 해줄 이유가 있죠. 통신사 쪽에서. 그래서 자기가 또 실제로 이제 이용 빈도가 높고 요금 많이 내면 또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두 평균적으로 이렇게 조금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냐면 표 1에 보시다시피 보면요. 보조금이 이제 27만 원 이하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만 원 이상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그 푸트노트 있는데요. 실제 SKT 신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기 3개 기관에 해당되는 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픽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우리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다시피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 세 번에 걸쳐 조사한 걸 평균 내면은 이제 27만 원 이하가 이제 46%고 보조금이죠. 그 다음에 27만 이상이 54%가 되고 있는데, 각각이 얼마냐면 15.4, 그 다음에 52.0입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를 한 46%가 보조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만 원을 이제 54%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이용 이제 금액에 따라서 비례되는 거니까 많이 이용하면 이제 보조금 많아지는데, 이거를 27만 원으로 이제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27만 원 자른 거를 우리가 이거를 예상을 해서 대비를 시키면은 27만 원 이하 보조금을 받는 쪽은 보조금이 좀 늘겠고요. 그 다음에 27만 이상 보조금 받은 쪽은 이제 보조금 줄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평균 8만 2천 원 정도 보조금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8.2만 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팩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중 평균한 건데, 그러면은 8.2만 원만큼 역으로 소비자 볼 때는 이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통신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텐데, 이 통신사 이익이 사실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낮춰지면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통로는 막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통신사가 좀 더 지갑이 두터워지고, 그 다음에 소비자 쪽에서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얇아지는 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법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뚜껑 열어보다 보니까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그 반시장적인 국소 조항에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요금 경쟁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네, 자동차도 이제 뭐 H차를 탈 수 있고 뭐 선대로 하죠. 현재 뭐 그다음에 GM차도 있고 뭐 삼성도 있는데 보면은 서로 상대방을 뺏어와야 된다고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즉 현대차를 타더라도 뭐 삼성차를 탈 수 있고 반대로 뭐 삼성차를 타더라도 뭐 쌍용차 탈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무슨 불공정하다 차별적이다 이게 하나잖아요 보면요. 그런 식으로 통신사도 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라는 건 역시 자기 고객을 잘 잡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고객을 좀 유치하는 거 두 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것이 차별적이다,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뭐하죠. 그러니까 통신사를 갖다 옮기면서 뭐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금 받는 쪽에서 볼 때는 뭐 손해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익이 되니까 유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윈윈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조금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7만 원 형태로 지금 보조금이 동결되면 어떤 그 경쟁 수단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경쟁 수단을 뺐을까? 보조금을 통일 향가해서 보조금 경쟁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판매 장려금 같은 것도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금 경쟁도 아니잖아요. 인가제니까.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경쟁 제한에서 소비자에 뭐가 좋은가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역기능을 우리가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요. 여태까지 보조금을 줘갖고 사실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새로운 단말기를 사면서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단말기 팔려서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는 데 일조가 됐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의 어떤 그 하이스펙의 그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준, 그를 뒤에서 밀어준 그런 그 보조금을 갖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이거는 뭐 그거는 우둔한 짓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신기술 개발하고 소비자 접근 기회를 그 제한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차별적인 판매 장려금 금지에 따른 제조사 경쟁 여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시 판매 장려금이라는 건 보조금하고 성격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주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단말기를 갖다가 팔면서 판매 장려금을 주면 그것이 이제 소비자로 이제 혜택이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성격은 뭐냐면은 솔직히 기존에 새로 그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유통되는 건 상관없는데 새로운 기종이라면 아마 불확실성이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판촉 위에서 판매 장려금 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그러고 이런 뭐 판매 장려금이 있어가지고 얼리 어답터가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리 어답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서 신기술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 그 IT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숙된 건 뭐냐면은 제 3제 눈에 볼 때 이제 미래부가 되겠는데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보조금 경제 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 너무 좀 지나칠 정도의 어떤 판매 장려금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의 그 순기능이 바로 뭐냐면 그 ICT 또는 IT 생태계를 우리가 빨리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그런 보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주고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도 그동안 뭐냐면 우리 뭐 얼리 어답터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문화가 이 이제 디지털 그 문화하고 잘 연결돼서 우리가 좀 경쟁력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너무 사람들 단말기를 빨리 교체한다 단말기에 사실 스펙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걸 스스로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기밀 유출하고 통상 마찰 우리가 또 이게 이제 여기 나오지 않았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11조인가요? 여러 가지 자료를 미래에 그 제출해야 되고 또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좀 영업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이라고 말이죠. 남의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보자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무슨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잘못됐을 때는 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할지 모르게 미리 감시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업 비밀을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예컨대 뭐 삼성전자가 되겠네요.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국내 판매되는 거 별로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해외 판매가 되다 보니까 해외 이동통신사하고 많이 계약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은 국내 그 이통사하고 계약한 그 내용 자체가 알려진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또는 이제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조건을 똑같이 그 해외 통신사하고 또 이렇게 맞춰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담이 증가된다면 이건 괜히 우리가 들쑤시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소비자 불만이 없으면은 또는 이 통사 간에 어떤 무슨 뭐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뭐 소를 제기하는 그런 게 없다면은 미리 굳이 이 정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질서를 잡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별로 실익이 없으면서 그냥 아름다운 명분, 뭐 차별을 금지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그거는 진짜 공허한 얘기거든, 보면요. 그러면은 차별을 없애고 투명하겠다 해서 모든 이코노미사를 갖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값을 매기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요. 일단 심야 영화는 좀 비쌀 수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좀 뭐 어떤 데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그 열차 같은 것도 요일에 따라 시간이 다른데 사실 열차도 시간에 따라서 또는 요일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데 이걸 왜 그걸 굳이 똑같이 하겠냐 하는 그런 반문이 되는 거죠. 또 자동차 간에도 가전제품 간에도 경쟁사 고객을 끌어오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쪽 얘기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통사 간의 고객 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심하게 하느냐. 근데 보면 우리가 뭐를 좀 잘못 생각하냐면요. 정부에서 볼 때 가계 통신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통신을 좀 절약해야 되는 거죠. 절약.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래 보면요. 지하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그 젊은 친구들이 뭐 집에 가서 할 얘기가 뭐 뻔한데 그런데 올해 하는 거 보면 통신요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게에서 통신요금을 스스로 줄이는 게 맞는 것이 아무 관계도 없는 말이죠. 보조금, 장려금은 갖고 이것이 통신요금 줄여지겠습니까? 통화를 필요한 거 빼놓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보면은 자기네 힘을 할 수 없는, 즉 관에 어떤 개입을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요즘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그 미래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통법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신요금 못 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여태까지 뭐죠? 금기시했던 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죠. 통신요금이 뭔가를 봐야 되죠. 자동차 값을 조금 좀 내린다 하더라도 휘발유 값이 안 낮아지면 자동차 유지비가 내려갑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단말기 한 번 사용하고 사실 말잖아요. 물론 이제 할부로 하니까 이제 뭐 할부 기간 동안 이제 부담이 약간 차이 나겠지만 역시 통신요금이 내려가려면은 인가된 거를 풀고 통신사 간의 경쟁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거죠. 휘발유 값이 내려가야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뭐 조금 이제 그 앞에 숫자가 1950을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하지만 1800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니까 그런 식이죠. 요금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자는 거죠.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왜냐면은 처음엔 뭐 일리가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 뭐 좀 찾아보니까 이제 96년도에 이제 그 TCS 사업을 갖다 하면서 만약에 선두주자가 요금을 갖다 결정하게 하면은 일종의 이제 사실은 이제 진입 장벽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가격으로 확대해 버리면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때까지는 국가가 인가할 이유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아주 그야말로 이제 그 시장 경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집안이 만들어놨는데 뭐 누가 들어오면 가만 놔두겠어요. 계속해서 뭐 서비스를 갖다 제공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하참 이거는 이제 뭐 통신에 관계되는 거니까 공공성을 생각해서 처음에 선두에 어떤 진입된 어떤 주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새로 진입이 될 때까지 뭔가 보호할 필요는 있을지 몰라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인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 말하면 제 짐작에 이제 SK텔레콤 이쪽에서 보면은 네, 이분요. 네. SK텔레콤 쪽에서 보면 너무 요금을 낮춰갖고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걸 막는 걸 그거를 이제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인가로 해서 들어오게 했죠. 지금 10년 됐어, 10년이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인 LG U+요. 어디 불났다고 보죠? LG U+, 거기에마저도 적절하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굳이 이거를 이제 뭐 그냥 홀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과연 이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요금을 인가를 하지 말고 경쟁체제로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경쟁을 통해서 요금이 내려올 건가 아니면 담합을 해서 아니면 올라갈 건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뒷부분은 이론적인 얘기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그림 하나만 좀 보시면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13페이지 되겠습니다만 이동통신 요금지수 변화인데요. 생각보다 사실은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건데 가전제품 같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따라서 이걸 보면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제 2000년에 지금 129에서 지금 2010년에 100된 거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충분히 경쟁을 계속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금 인가제 폐지 효과 추정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어서 좀 갑자기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제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올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해운대 보면요. 예컨대 이제 아이스크림 집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집은 옮기지 못하고 고정돼 있고 그 해변에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 있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뭐죠? 그 가까운 아이스크림 집에 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가는 거 안 가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이스크림의 어떤 맛하고 가격일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뭐냐면은 이제 이동통신사의 품질, 그렇죠? 품질. 그다음에 가격을 보고 하지만은 이제 예컨대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양끝에 이제 팔게 하는 걸로 우리 의제를 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양쪽 가지만은 한쪽에 치우친 사람은 가까운 쪽으로 갈 거라. 뭔가 이 통사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어떤 브랜드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그 특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개인의 선호가 있어갖고 특정 이 통사를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결국 자기가 뭐죠? 그 심리적인 어떤 거리랄까, 그다음 품질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 음질 뭐 등등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금 이런 걸 보고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체를 배워놓을 때 시장 점유율을 게임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갖고 오면 저게 못 갖고 오는 건 이건 아주 치열한 거죠. 그런데 만약 온천 같은 경우는 이제 온천수를 얼마큼 퍼올리느냐 어떤 양적인 어떤 그 수단을 갖고 경쟁을 한다면 이번에는 해운대 오른쪽에 아이스크림 하나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품질하고 가격을 경쟁을 해서 얼마만큼 내 시효를 갖고 올까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현재 보면은 이게 이제 특정 메이커를 제가 좀 메이커는 아니네요. 이 통사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일통신사는 분명합니다. SK죠. 그거는 뭐 우리 전체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 3을 합치면은 50%가 되는 KT하고 그 다음에 U+가 돼요. 따라서 SK하고 T죠. 그 다음에 이제 그 KT하고 이제 LG, U+하고 이렇게 1과 2를 놓으면 됩니다. 그래갖고 현재는 보면 압도적으로 좀 이게 커요. 만약 경쟁 모드로 가면요.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뭐죠? 자기 유리하기 때문에 SKT는 아마 좀 내릴 겁니다. 요금 내려요. 당연히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뺏기겠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그야말로 인가제 풀면은요 유리한 쪽에 비용 유리한 쪽에 있는 쪽, 품질 유리한 쪽에 있는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경제 상식으로요. 따라서 뭐죠? 가격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경제 이론입니다. 초보적인. 그걸 얘기해서 일단 인가를 풀고 경쟁 모드로 가면은 일단 가격이 내려온다라는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그림 3을 보세요. 그림 3이요. 17페이지인데 절대 어렵지 않고요. 거기 이제 E1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규제된, 레귤레이트 된 거예요. 레귤레이트. 그래서 이제 P0는 R로요. P0는 이제 SK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1 R로 P1R. 이거는 이제 KT하고 U+에 규제된 건데, 경쟁을 통해서 뭐죠? 교차되는 점을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0 스타로 그 다음 P1 스타로 다 싸지는 거죠. 그렇죠. 공통된 건 아니더라도 교점에 해당되는 가격을 내려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려할 게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후발주자들이 자기네들 시장 점유율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혁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경쟁이니까요. 따라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경쟁 수단으로서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18페이지 그림 4를 보시면은 후발주자가 그 선발주자 정도의 어떤 그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서 인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쟁 상태 속에서 후발주자가
비용을 낮춘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 유발되면 더 낮아진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절호에서 이완에 해당되는 쪽으로 요금이 내려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그림 5에 표시되어 있는데 경쟁 수단으로서 그동안 그 열의 또는 이제 후발주자가 이제 품질을 높이는 거죠. 품질을. 이런 경우는 그림 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그래프가 달라지는데 효과는 역시 뭐냐면은 이제 그 2절에서 2만 내려오면서 두 경쟁사 모두 소비자에게 낮은 그런 요금을 갖다 이제 부과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5에서 보면은 훨씬 더 P0가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디테일한 건데 하여튼 뭐 특히 품질이 약한 쪽에서 품질을 개선하면 훨씬 더 이제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두주자가 꽤 그 요금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경쟁으로 가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춘 노력을 하면은 더 고용 다시 더 경쟁 유발돼서 더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뭐죠? 가계통신비 인하가 저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표 4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좀 그래서 시상 그러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 발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정 수지를 한 거 결론만 얘기했는데 여기 뭐 그 표 4를 보시면은 8.7%가 있는데 8.7% 자체를 믿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8.7이고 8.9가 왜 안 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후발 기업의 품질 혁신에 의한 요금 인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방으로.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왜 8.6이냐 8.8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런 하방의 어떤 그 가격 그 인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 대개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뭐냐면은 이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갖는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좀 뭐 통신사하고 제조사가 사실 이렇게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해외 저가 그 단말기를 수입하는 통로를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이제 하이 엔드 유저가 아닌 뭐 그야말로 문자 정도만 보내고 통화 정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그 싼 저가의 어떤 휴대폰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막힌 게 좀 아쉬워요. 따라서 이제 자칫하면 통신사하고 그다음에 제조사가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거의 틈을 우리 열어서 해외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어떤 단말기 저가죠 당연히요. 그게 충분히 들어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통신요금 인하하려면요 통화 적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지금 보조금을 갖고 이걸 통신요금 인하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사실 미래에는 미안하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죠 인가권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사하는 대로 경쟁 체제로 가야 되는 거지. 자기는 내놓지 않고 가게대로 통신이 절약하세요. 그렇게 설득하지 않고 제조사하고 무슨 뭐 저기 그다음에 이통사 이렇게 간섭해서 요금 내려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없고 창조도 없는 미래 창조 과학과 신뢰가 왜 나오는지 그들은 한번 좀 반성하길 바랍니다. 네, 이거로 일단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창조부가 내놓은 법안이 그야말로 창조적이지 않다. 보조금 규제가 반경쟁적이다. 그다음에 소비자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그다음에 신기술 개발을 오히려 조회한다.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영업 기밀도 유출해서 통상마찰을 우리가 있다. 대안은 요금 인가를 폐지하는 것. 이런 요지로 발표했습니다. 다음에 토론을 하실 분은 배지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시면서 컨슈머워치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중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하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는 사실은 뭐 저는 같은 경제학자로서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는 바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칼럼을 읽어보신 분은 조동근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나 제 칼럼이나 비슷한 상태니까 사실상은 뭐 다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지난 1월 16일 날 그 창립한 컨슈머워치 대표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더 좀 편한 경제학자 입장보다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가지 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 교수님 말씀에 지적한다기보다 이 단통법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제가 칼럼에서 썼던 것처럼 제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흔한 말대로 맛이 가기 시작해서 빨리 바꿨으면 하는 입장인데 제 차가 갤럭시 2를 S2를 쓰고 있다가 제 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해갖고 자기도 좀 큰 걸 쓰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큰 걸 쓰고 싶다고 하는데 갤럭시 노트 3를 했는데 제가 봐도 굉장히 부러웠어요. 더 좋은 사실은 제가 지금 SK를 쓰고 있는데 와이프가 KT로 바꾸고 저희 집에서 IPTV도 KT를 하는데 저도 KT로 바꾸면 IPTV가 인터넷 뭐 이게 공짜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문의 영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거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굉장히 가서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저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데가 대전이기 때문에 저 거의 모든 일을 통신으로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만 원짜리를 쓰고 근데 작년에 8만 9천 원짜리인가를 쓰다가 LG U+에서 처음 시작해서 왜 같은 만끼리는 뭐 하고 뭐 해서 SKT가 하고 해서 6만 9천 원으로 하면서 제가 무려 한 2, 3만 원을 이제 텍스까지 하면 줄일 수 있어서 역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경쟁이란 이렇게 좋은 것이 했는데 와이프랑 저까지 묶어지면 집에 인터넷도 싸게 되니까 공짜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금을 제가 받을 만큼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조동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아까 이카노미 말씀도 하셨고 뭐 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저거 지금 대전에서 올라올 때 차는 이 주중에는 한 10%가 싸고요. 주말에는 10%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 KTX 가격으로 치면 한 3, 4천 원의 차이가 납니다. 가격의 차이가.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많죠. 근데 국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차별 금지라는 게 지금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제가 그만큼 많이 쓰니까 대접을 받아야 되겠는데 대접을 못 받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거에 있어서는 다 부당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큼은 부당하다. 근데 말씀처럼 통신비가 많이 나오는 건 이게 통신회사가 비싸게 해서가 아니라 저도 주로 많이 쓰지만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아마 바라사야 씨, 우리 스태프들은 잘 아실 텐데 굉장히 많이 쓰는 저로서는 이 통신비가 적게 쓰면 제 건강에도 좋고 통신비용이 줄어들 텐데 이런 저런 이유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통신을 사용을 적게 해야 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지금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게 가장 저로서는 부당하게 보고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이런 차등화된 보조금 전략이 불법적이거나 자원 낭비적이냐 하는 건데 부당하지 않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자원 낭비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소비자가 얼마나 단말기를 자주 교체해야 자원 낭비적일지 아닐지는 그거를 결정할 권리 내지는 책임이 정부한테 있지 않다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알기를 졸로 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왜 정부가 너 그렇게 많이 쓰는 거 보니까 넌 뭔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렇게 할 권리와 책임이 없죠 전혀. 그리고 그걸 판단할 능력도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제목에서도 다른 것처럼 정부의 똑똑한 공무원 몇 명의 지혜가 전체 소비자의 다중지혜보다 현명하다 하는 것이 지적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적 오만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권의 자유가 있고 그 선택권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재산권이 있는데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의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기업들끼리 경쟁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이 나가고 나서 이상하게 KT, SKT, LGU 플러스에 있는 한 번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별로 저랑 통화가 없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어떤 친구 하나는 상사가 다른데 한 사에서만 2명이 왔고 다른 조에서 왔는데 형님 사실은 우리는 형님 주장처럼 되면 좀 이 단통법이 통과되는 게 저희한테 좋은데요. 굉장히 재미난 말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단통법이 통과돼야 자기는 거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 중에 어떤 친구는 형 정말 시원하게 썼던데 아직 안 죽은 것 같아서 좀 아침에 굉장히 웃었어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가 왔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재미난 사실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뭐 지은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는 아까 이게 셋이 유효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셋이 있어야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 인가제라는 걸 지금 들고 있죠. 50%가 넘으면 이 사업자가 반드시 시장 가격을 결정해야 돼. 요금 경쟁 가격을 요금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른 2위, 3위 업자들이 요금을 매기니까. 근데 그 유효 경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유효 경쟁이라는 거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한 그들의 프로핏을 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조 교수님이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해외 단말기가 좀 자유롭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침 제가 2년 전에 공정위에서 의뢰를 받아서 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파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파 인증 제도라는 건 뭐냐면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단말기를 국내에 팔으려면 반드시 적합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러 서류를 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회로도를 내야 됩니다. 회로도를 왜 내게 하려고 그러냐면 AS를 적절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AS를 받으려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특히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하는 아주 싼 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굉장히 괜찮은 거. 그럼 그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팔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김진국이라는 이 유통업자가 한 10,000대 들여와서 싸게 쫙 풀려고 해요. 그럼 내가 10,000대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그게 와웨이라고 하십시다. 와웨이에서 이거 10,000대 사가는 사람한테 회로도를 주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애플이나 여기 할 때는 충분한 서로가 못하게 다 해서 주는데 그렇게 회로도를 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블랙리스트라는 제도를 만들어 갖고 단말기를 사서 통신사에 가서 이렇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게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파 인증 제도를 그 회로도 제출을 빼고 부품 배치도만 하면 되게끔 이제 규제를 좀 바꾸라고 썼는데 그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누가 잡고 있냐면 미래고 방통위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잡아더라도 회로도를 하는 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 교수님들한테 몇 분 물어봤어요. 회로도가 꼭 있어야 이게 AS가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단칼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회로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건 반드시 납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AS 센터 가면 납땜하는 거 보셨어요? 납땜 안 합니다. 다 부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 투명한 거를 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텐데 그것이 원가를 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에게 자기 온몸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리고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전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몇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약하는
그런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이 지적 오만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시중에 다중 소비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은 곧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본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따라서 전체주의적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게 대한민국에 오늘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세계 16위라고 합니다. 16위에 다다른,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정말 지톤이 할만하구나. 대단한 나라다. 자랑스럽습니다. 1963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는 수원에서 다녔는데 30% 학생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정도의 나라였던 나라가 50년 지나서 이 정도가 됐다는 건 대단한 나라인데 아직 발상은 그때와 비슷한 공무원의 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용식 씨가 뽀시기 하면서 왜 어린애들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애들 노름을 하잖아요. 코미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을 우리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훨씬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수 교수님 얘기니까 저는 공무원들이고 5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인정제 아주 불필요한 것들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제가 옛날에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보니까 금융기관 이제 그 시중은행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가져오면은 되게 이제 관련된 당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허가를 해줄까 말까. 근데 허가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좌인 공부한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공부해가지고 과장이 한 2달 갖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과장이 검토해보니까, 야, 이거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국장한테 올려요. 그럼 국장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꼭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한 5개월 검토한 게 남무사를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은행은 벌써 이게 외국은행들은 벌써 상품을 개발해서 벌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여러 가지 그 규제, 그 문제를 안타깝던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양준명 교수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수대학의 양준명입니다. 오늘 그 바른사회에서 만든 토론회, 과연 반말기 불법이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아주 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 관점이 필요한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소비자주의적 관점이 이 정책 평가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비자주의는 루즈벨트가 천명한 이후에 미국의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을 했고 여전히 유효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동근 교수님이 발제하신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걸 더해서 이 단말기 유통법은 향후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따라서 전적으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단말기 유통법을 이해하기 전에 이동통신 사업 또 이동통신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최초에 96년도에 들어올 때 가만 놔두면 이게 자연 독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만 남고 다 죽으면 이게 독점이 된다. 그래서 3개 회사 정도를 유지해서 유효 경쟁을 시켜서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이런 논리로 사실은 3사가 도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는 그렇게 도입이 돼놓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3사가 담합해서 3사가 모두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가격 경쟁보다는 3사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보다는 이 비가격 경쟁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조금이죠. 서로 경쟁을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3사가 경쟁을 하면 할수록 손해이니까 이건 누군가가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막아주는 거를 이거 섰다 갔다 하는 반복하듯이 잠깐 누가 보조금을 주라 그랬다 말아야 그랬다 계속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차제에 아예 이걸 법으로 묶어버리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격 경쟁을 묶어놓고 비가격 경쟁으로 한 것까지도 묶어놨으니 소비자에게 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철저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이러한 유효 경쟁의 논리는 봤을 때 지금 3사가 하나 망할 정도가 돼야지 유효 경쟁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3사가 지금 망한 그런 기업이 없이 10년간 유지가 됐고 소비자만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여지가 더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차제에 조동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진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가격 승인제를 폐지해서 전적으로 경쟁을 더 촉진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동통신 사업과 이 반발기 제조업에 대한 또 이 특수한 관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8페이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은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죠.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두 개의 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동통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담합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말기 제조업은 사실은 아까 이제 김용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풀게 되면 굉장히 잠재적으로 굉장한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말기 제조업이 이 이동통신 사업에 이제 종속될 수 있는 그러한 건데 이것도 약간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아까 김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다소 정책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법으로 표현된 게 이게 단말기 유통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런 가격 인하제 폐지, 경쟁 촉진 또는 진입 규제 완화 등등이 개선이 되야 될 겁니다.